어느 날 그는 미국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던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처음엔 마을 끝까지만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여러 도시를 지나 바다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다가 막다른 길이 나오면 그냥 뒤를 돌아서 다시 뛰기 시작했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잠잘 때를 빼곤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을 여러 번 횡단하면서 어느덧 그는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뛰는 이유를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광경을 만들어낸 포레스트 검프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하나만큼은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IQ 75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IQ가 지적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라고 해서 붙여진 병명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죠. 게다가 척추 측만증까지 있어 어머니는 그의 다리에 교정기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id you hear what I said, Forrest? You're the same as everybody else. You are no different.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헌신 덕분에 그는 평범한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친구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를 괴롭히자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제니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서 도망치다가 다리에 차고 있던 교정기가 부서지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다리로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힘차게 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는 열심히 달릴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어디를 가든 뛰어가는 버릇이 생겨버렸죠. 포레스트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그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은 여전했습니다. 한 번은 불량배들을 피해 달리다가 미식축구 경기가 한참이던 경기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달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식축구팀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의 눈에 띄어 그는 미식축구 스포츠 특기생으로 발탁되었고 결국 미식축구팀이 있는 엘라베마 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팀의 승리의 주역이 되자 감독은 이렇게 말했죠. 비록 열심히 달리다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미국 국가대표팀으로도 활동했고 당시의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의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식장에서 포레스트는 또 다른 운명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군입대 제안을 받은 것이죠. 군 생활은 IQ가 낮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상관의 지시에 따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의 달리기 실력은 또 한 번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기습을 받아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출해냅니다.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들쳐업고 안전한 곳까지 뛰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고 이를 계기로 명예훈장을 받고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는 달리라고 해서 열심히 달렸을 뿐인데 대학 졸업도 하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도 구해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해냈음에도 덤덤한 그와는 다르게 이를 지켜본 그의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포레스트는 우연히 자신이 탁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달리기 말고도 또 다른 재능을 찾았고 이제는 탁구에 집중하게 되는데 결국 미국 탁구 대표팀에 들어가 탁구 선수로서도 맹활약을 펼치기에 이릅니다. 시간이 흘러 군대는 전역을 했고 탁구 선수로서는 국가적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가 집으로 돌아가 처음 했던 것은 탁구채 광고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새우잡이배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군 생활 동안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버바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유일한 친구였던 버바와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던 첫날 버스에서 아무도 그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포레스트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버바였습니다. 버바는 새우잡이 배에서 평생을 일해왔는데 자신의 배를 직접 사고 싶어서 군대에 입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바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know why we a good partnership for us? Cause we be watching out for one another, like brothers and stuff. Hey, Forrest, some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I got a very important question to ask you. How would you like to go into the shrimping business with me? Okay.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던 날 포레스트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나 총상이 깊었던 버바만큼은 구하지 못했죠. Hey, Bubba. I wanna go home. 새우잡이 배의 선장이 되려고 했던 버바는 베트남 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포레스트는 유일한 친구였던 버바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와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 새우잡이 배를 구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버바 대신 새우잡이 배의 선장이 된 포레스트는 이제 어부가 된 이상 배에서 새우를 잡아야 했는데 어부로서는 어떠한 기술도 경험도 없는 상태였기에 매일매일 허탕만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그때 휠체어를 타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댄 테일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레스트와 댄 테일러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군인의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댄 테일러 중위는 항상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레스트는 버바를 구하지 못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댄 중위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는데 다만 그의 부상은 매우 심각했고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죠. 차라리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길 바랬던 댄 중위는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ou listen to me. We all have a destiny. Nothing just happens. It's all part of a plan. I should have died out there with my men, but now I'm nothing but a goddamn cripple. I had a destiny. Look at me. What am I gonna do now? 전쟁은 끝이 났고 시간이 흘러 포레스트가 탁구 선수로서 국가적 영웅이 되었을 무렵 댄 중위는 포레스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는 버바와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때 댄 중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ur shrimp boat captain. Yes, sir. A promise is a promise, Lieutenant Dan. Now hear this! Private Gup here is gonna be a shrimp boat captain. Well, I'll tell you what, Gilligan, the day that you are a shrimp boat captain, I will come and be your first mate.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포레스트와 버버와의 약속을 단순히 술안주거리로 가볍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댄 중위도 딱히 다른 선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정된 운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새우잡이 배 선장이 된 포레스트 앞에 바로 그가 나타난 것이었죠. 물론 댄 중위도 새우잡이를 해본 사람은 아니었고 포레스트와 함께 고생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신은 존재했던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허리케인 폭풍이 몰아치던 날 항구에 수많은 배들이 파손되었지만 유일하게도 포레스트의 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가 새우잡이를 독식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새우를 잡을 수 있었고 버바 검프 새우라는 상표로 새우를 팔아 백만장자가 됩니다. 한때 두 다리를 절단하고 집안의 명예와 운명에 괴로워했던 댄 중위는 포레스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비로소 평안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이때 포레스트에게는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댄 중위가 그러했듯 본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물음을 어머니에게 던집니다. What's my destiny, Mom? You're gonna have to figure that out for yourself. Life is a box of chocolates, Forres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다시 새우잡이 배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교회에, 일부는 병원에, 그리고 버바의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쯤 그를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제니였습니다. 제니는 사실 포레스트의 인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한 조각이었죠. 포레스트가 어린 시절 첫 학교에 가는 스쿨버스를 탔을 때 그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준 것이 제니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로서 제니는 그렇게 착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포레스트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한 제니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그녀의 집안 사정은 그러질 못했죠. 그녀의 아버지는 아동학대와 성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피해 옥수수밭에 숨어 포레스트와 함께 기도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Pray with me, Forrest. Pray with me. Dear God, make me a bird so I can fly far, far, far away from here. Dear God, make me a bird so I can fly far. 장애를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포레스트의 어머니와 폭력적인 제니의 아버지,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제니는 유명해지길 원했고 포레스트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 무렵 그녀는 플레이보이 잡지 사진을 찍은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죠. 포레스트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제니에게 첫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정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orrest, you don't know what love is. You remember that time we prayed, Forrest? We prayed for God to turn me into a bird so I could fly far, far away. 사랑을 진짜 모르는 건 제니였겠지만 그녀는 그녀의 방식대로 불행한 자신에게서 포레스트가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 그러했듯 포레스트에게 군대에서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 뛰라고 말해줄 뿐이었죠. Listen, you promise me something, okay? Just if you're ever in trouble, don't try to be brave. You just run, okay? Just run away. 그 말 덕분에 포레스트는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그녀는 당시 히피 생활을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전쟁은 끝이 났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서 포레스트와 제니는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격적인 만남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죠. 그녀가 히피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밤을 지냈고 서로가 너무 먼 길을 걷고 있음을 느낍니다. Forrest, we have very different lives, you know. I want you to have this. I got it. Just by doing what you told me to do. I'll always be your girl. 다시 헤어지는 순간, 그래도 미소를 보이는 제니였지만 그의 인생에서 또다시 제니가 떠나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가 전쟁과 탁구로 국가적 영웅이 되었을 무렵 반대로 제니는 더욱더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지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레스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포레스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온 제니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살던 옛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집에 돌을 던지는데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한 모든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듯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음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후로 둘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제니에게 꽃을 선물하고 포레스트에게 춤을 가르쳐 주었죠.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는 드디어 그녀에게 말합니다. Will you marry me? You won't marry me. You don't want to marry me. 또 한 번 거절을 당했지만 그녀도 포레스트를 사랑하고 있었고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의 곁을 떠난 것이었죠. 포레스트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니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공허함에 빠진 포레스트는 그래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니가 사준 신발을 신고 말이죠. 포레스트가 3년간 미국을 횡단하면서 유명해지자 제니는 방송을 통해 포레스트가 미국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신을 찾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레스트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제니는 예전과는 다르게 직장을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I want to apologize for anything that I ever did to you because I was messed up for a long time. And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his name's Forrest. Like me. I named him after his daddy. You're his daddy, Forrest. 드디어 포레스트와 제니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가족이 되었지만 제니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레스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제니는 그가 찾아온 찬란한 순간을 아쉬워했고 그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Were you scared in Vietnam? Yes. Why? I don't know. Sometimes it would stop raining long enough for the stars to come out. And then it was nice. It was like just before the sun goes to bed down on the bayou. Those over a million sparkles on the water. Like that mountain lake that was so clear, Jenny. It looked like there were two skies, one on top of the other. And then in the desert, when the sun comes up, I couldn't tell where heaven stopped and the earth began. It was so beautiful. I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with you. You were. I love you.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포레스트는 두 사람의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니를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이제 포레스트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초콜릿이 어떤 맛일지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안착하기도 또 어딘가를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요일의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this is my love for you.